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방송을 스킵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사건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중요한 컬럼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존 필저 기자. 이 존 필저 기자의 마지막 컬럼입니다. 이것이 동북아 전쟁입니다. 자알기의 충돌 미스터리, CNN의 위험한 한국 걱정, 그리고 존 필저 기자의 마지막 컬럼 동북아 전쟁,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연말 연초에 탑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연말 연초쯤에 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될 거다. 2024년은 미국 증시에 깃든 이 버블이 빠지는 해,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쇼트의 저자,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죠. 미국의 이제 모기지백 시큐리티, 이것의 어떤 위험성을 미리 경고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스티브 아이스만. 이 스티브 아이스만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차트만 봐도 평범한 일반인도 미국 증시에 좀 거품이 껴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그냥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장이 변곡점에 달했을 때 지나친 이 도그마틱한 강세론, 약세론, 이런 것은 오히려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생각과 맞으면은 그때 이론적으로 약세론, 강세론 이런 것을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국 장을 편하게 지켜볼 때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올랐습니다.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한 것,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이 공항의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매뉴얼에 전적으로 얻어나는 데에서 거의 완전히 이렇게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미리 자동으로 이제 경보가 뜨는 겁니다. 예전 영화에서 보듯이 관제사가 어떤 실수를 해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하고 이런 일은 현대적인 공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아직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충돌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이야기했듯이 사이버 어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AI에 의한 사이버 어택, 혹은 의도를 가진 어떤 집단이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과연 사이버 어택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것도 연초에 여러 가지 이제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NN이 한국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상당히 불길합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낮아져서 한국 군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50만 병력 엄청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은 국력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민자로 이제 감소되는 인구를 대체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 그리고 여러 동남아 국가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화교랑 원주민이랑 갈등, 이런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단일민족으로 어떤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보다도 2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반 정도 있죠. 물론 북한은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군인의 상당 부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한군과 북한군을 이렇게 1대1로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출생률 감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CNN은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병력 자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할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미국을 지나치게 디모나이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군은 미국의 프락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것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 그리고 이 관계가 우크라이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또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인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와 등가해 놓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겨냥한 프락시암입니다. 진짜 군대입니다. 육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군대죠. 일본은 아직 이런 지상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일본은 강한 공군,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어쨌든 육군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군대, 군 병력 자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미국이 곳곳에서 대리전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군인 숫자의 어떤 잠재적인 병력 자원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다. CNN 기사를 보면은 뭐 대한민국은 한 20만 정도의 징집을 해야 되는데, 자, 2022년에 태어난 베이비가 이제 25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년 뒤에는 20만 정도를 징집을 해야 되는데 1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 자원만 있게 된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병력 자원, 이 잠재적인 군인의 숫자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 대리군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CNN이 이 기사를 받아서 YTN에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군요. 이러다 남침당한다. 이 기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걱정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군을 이용해서 프락시아미로 이용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랑 한판해야 되는데 그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프락시아미 대리전을 뭐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의 시점에서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죠. 야, 그럼 저놈이 이제 스캇 완전 반미주의자네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의 거의 90몇 %는 미국이 일으킨 겁니다. 미국이 직접 쳐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만든 프락시 대리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리군입니다. 미국은 아주 체리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존 필저 기자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쓴 기사입니다. 가디언지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우리들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맞죠? 2014년 마이단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영국, 나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이제 서쪽에 우크라이나죠. 이들을 몽땅 나중에 끌고서 러시아와의 대리전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존 필저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존 미어샤이미 교수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대리전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파괴되고 많은 나토의 군인들, 이들이 이제 나중에 용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존 필저 기자의 말이 맞죠. 그런데 존 필저 기자는 이런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존 필저 기자가 이제 며칠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컬럼을 썼다고 합니다. 이 컬럼은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습격하기 전에 쓰여진 컬럼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주로 동북아에 대한 겁니다. 이 존 필저 기자는 죽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호주를 친다, 미국을 친다, 이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서구 세계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존 필저 기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이제 중국과의 대리전, 어떤 가상 대리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서구 세계가 어떤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서구는 호주도 포함된 겁니다. 존 필저 기자는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호주 사정에 밝은 거죠.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일으킨 전쟁,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전쟁들, 미국과 서구 세계가 어떤 선전전을 해왔는가, 거기에 이제 존 필저 기자는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미국과 서구 세계가 하는 선전전에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는 것 같다. 중국과의 전쟁을 실제로 미국이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이런 경고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그가 생전에 쓴 마지막 컬럼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에 미국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 지금 전 세계에 어떤 파시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서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또 공산주의가 대두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이 올 것 같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선전전을 강화합니다. 이 전쟁에 대비한 선전전을 강화하는 거죠. 이것을 목격하고 지식인들은 어떤 파시즘과 세계대전,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의견 교환도 하는 거죠.
뭐 토마스 만 같은 독일 작가들, 존 슈타인베 이런 사람들의 뭐 지원 정보도 받고 해밍웨이도 있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극작가들, 기자들 이들이 모여서 다가올 파시스트 광풍 그리고 세계 대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다시 올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올 3월 7일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두 신문에서 중국에 다가오는 위협, 특히 이 중국이 호주를 공격할 것이다. 자,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인구도 없고 그런데 땅은 넓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호주를 탐내면서 결국은 군대를 몰고 호주를 점령하러 올 것이다. 이런 기사를 호주 신문에 이제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두 군데에서 이렇게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인들 눈은 전투적이고 행진하면 또 위협적이다. 중국이 호주를 공격하는데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야, 저 중국이 호주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크게 떠드는 거죠. 증거 제시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이징은 3년 안에 호주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호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존 필저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 그냥 이제 운이 좋은 나라, 호주는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외적으로부터 침공받을 그럴 상황도 아니죠.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현재 호주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 호주는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호주의죠. 자, 이 중국계 호주인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도 새친 국가안보 기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제 안보에 대해서 크게 떠드는 거죠. 프로파간다들입니다. 한때 조용했던 사회민주주의 국가 호주. 그런데 호주는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권력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비밀리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공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고발합니다. 비밀 재판을 한다는 거죠. 호주도 지금 캐나다처럼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존 필저 기자가 젊은 시절에 이제 생전에 호주 원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는 개념에 불과하다. 이 국가와 통합된 그리고 이제 어떤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전능한 엘리트, 이들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자원이 총동원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제독은 호주에 와서 어떤 한마디 떠들고 수천 달러를 하루에 벌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작가대회에서 무너져가는 자본주의, 또 우리 지도자의 치명적인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니른베르크 기준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전쟁 범죄자 토니 블레어입니다. 토니 블레어는 자유롭고 부유하다. 바깥에서 이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발했던 줄리안 어산지는 이미 투옥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럽의 파시스트 벌집인 우크라이나,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대인을 학살한 이 슈테판 반데라가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2014년도 이런 비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반데라주의자 팜플렛을 보면은 유태인들을 히틀러 발 앞에 눕힐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를 이제 슈테판 반데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런 경고가 다시 팜플렛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슈테판 반데라가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킨 러시아의 문화 거물들,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의 동상, 이들을 다른 사람의 동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마이단 폭동이 터진 이후에 BBC나 유럽 그리고 미국 언론은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오나치가 등극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네오나치 세력들, 이들의 정책, 이런 것을 까발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사, 이런 것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9년 타임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백일 우월주의 아조프 민병대입니다. 이들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MBC 뉴스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문제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오데사에서 노동조합원들을 불태운 사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단 폭동 이후 2014년부터 돈바스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를 공격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주역이 이 아조프 민병대입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미국이나 서유럽 언론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보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러우전이 시작되고 이것이 확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루소포비아가 모든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되고, 그리고 서구나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루소포비아로 세뇌시키는 작업에 전 언론이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면은 푸틴 어팔로지스트, 푸틴 변명자, 푸틴을 대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 돈바스 지역을 여행한 서구 언론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쫓겨났습니다.
독일 언론인 패트릭 바버는 직장을 잃었고 독일의 젊은 프리랜서 기자 알리나 립은 은행 계좌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문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이 시리의 가자지구, 서한지구의 어떤 아파테이드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이슬이의 현대 선전 분야의 최고 권위자 데이빗 밀러 교수, 이슬이 책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슬이의 여러 가지 선전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고 브리스톨 대학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슬이가 어떤 폭력을 가자지구에 행사하더라도 이슬이는 면책권을 가지고 있고 이슬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과 서구에 만연해 있는 이제 그런 관념입니다. 그리고 9.11이 발생한 이후 미국은 어떤 새로운 위협을 조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려 최소한 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이 수치는 예멘,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또 부추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NGO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면 200만 명,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혹자는 10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적어도 100만 명, 전체 인구의 5%가 사망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과 고통의 극악함은 이제 서구인의 의식 속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서구인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블레어 총리, 조지 W. 부시, 딕 체니, 콜린 파일, 럼스펠드, 잭 스트로, 존 하워드 이들은 기소의 위험에 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블레어 총리의 선전거장 알레스터 캠벨은 언론인으로 칭송을 받는 겁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전에 저명한 이제 저널리스트인 찰스 리스와 이렇게 대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이 조잡한 선전전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진실을 까발리면은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노력을 한다, 언론인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전입니다. 침공 전입니다.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선전을 증폭시키는 대신에 질문하고 조사하고 진실을 알렸다면 오늘날 100만 명 정도 이라크 남성, 여성, 어린이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 종파 간의 전쟁도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 이라크 2003년 침공의 정체는 미국이 시아파를 도와서, 아이러니하죠. 시아파를 도와서 자, 이제 후세인 잔당들 수니파를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증폭시킨 거죠. 결국 이 수니파 잔당들은 나중에 게릴라화되고 또 IS, 알카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시아파 국가들 이런 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지난 한 20년이 흘러온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중동 지역은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1945년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국민을 심리적으로 준비시킨 것은 바로 이 독일의 히틀러의 선전 시스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일간지와 라디오다. 이 미국에서 끈질긴 흐름 중에 하나는 파시즘에 접근하는 어떤 컬트 극단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럼프 마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가 세력은 기본적으로 반전입니다. 미국이 외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존 필저는 마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파시즘에 심각하게 관심을 보인 것은 오히려 오바마의 두 임기 동안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바마야말로 진짜 심각한 전쟁, 조지 W. 부시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작전을 좋아하는 오바마는 폭탄 테러 암살 부대를 확대한 거죠. 오바마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드론을 이용한 암살을 명령했습니다. 무려 이제 공식적으로 5,000건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나는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을 걸고 미국의 예외주의를 믿는다.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것은 미국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미국을 비판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외교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오바마는 26,170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매일 72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 인종들을 폭격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 그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발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자, 이 헬파이어 미사일에 맞아서 죽을 사람들의 명단을 직접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한 암살, 이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바마는 화요일을 딱 보고, 얘가 헬파이어 미사일에 맞아 죽을 거야? 오케이.
체크표하고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오바마가 이때 당시 죽음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혼식, 장례식, 목동 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전쟁광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오바마 때 한 4,700명의 드론 암살을 지시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한 5,000명이죠. 2011년 오바마는 이 리비아 카다피가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려고 하고 있다. 1998년에 클린턴이 자, 이 세르비아가 코소보에 있는 사람들 20몇만 명을 죽일 예정이다. 혹은 죽이고 있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리비아를 폭격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더 기다리면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도시의 인구가 죽을 수도 있다. 카다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리비아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자, 리비아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리비아 국민들 머리통에다가 이제 폭탄을 막 떨어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유일한 위협은 리비아 정부군이 당시 이제 리비아 내에 있던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카다피는 독립적인 범아프리카주의, 아프리카 은행, 아프리카 통화를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서구 식민주의의 적으로 간주된 겁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카다피의 위협과 그리고 그의 현대적인 국가, 리비아는 당시 잘 살았습니다. 이 국가를 파괴했습니다. 나토는 리비아를 향해서 9,700차례 출격을 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폭격의 3분의 1은 기반시설과 민간 표적을 겨냥한 겁니다. 3분의 2만 군사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화 우라늄 탄도가 이제 이용됐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죽은 어린이 대부분은 10세 미만이었다.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우리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깔깔거리면서 웃었죠. 그리고 런던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벵가지 학살 이야기 이것은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거 나중에 다 들통났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 미국은 비밀 특수부대 작전을 무려 138개국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밀 특수부대 작전을 하는데 이제 중동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바마는 진짜 희한한 놈입니다. 세계 인구의 70%를 상대로 오바마는 군사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나토가 리비아를 침공한 2011년에 오바마는 또다시 이제 아시아 중심, 아시아 센츄릭 이런 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 해군 병력의 3분의 1을 중국을 포위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해군 병력을 쫙 끌고 와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데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미국은 이것을 올감이라고 불렀죠. 2011년 당시만 해도 중국의 해군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포위를 하자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 전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강해졌죠. 그리고 오바마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동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핵탄두는 아닙니다. 저기 이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렇게 이제 이지스 오쇼를 갖다 두고 그리고 수직 발사관을 갖다 두게 됩니다. 일단 토마호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을 지휘하고 또 감독하기 위해서 빅토리아 눌랜드를 보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는 죽음의 여신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런 데 다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존 필저는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2014년에 미리 이제 인지를 한 겁니다. 존 필저 기자는 생애 마지막 이 컬럼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과 서구가 준비하고 있다. 호주 역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 주역은 역시 당연히 미국입니다. 이런 선전전에 대해서 존 필저 기자는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끄는 서구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대리전이든 아니면 미국이 직접 폭격을 하든 이때 가장 중요한 프락시아미가 대한민국군입니다. 일본도 포함되죠. 그리고 대만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만이 중국과 싸울까 싶습니다. 그냥 바로 투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미국의 프락시아미로서 대한민국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군대입니다. 일본 해군 공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레토릭에 대해서 어떤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 천조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거야. 대한민국의 수호신. 이런 생각에서 조금 멀어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비판하고 반미를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미국 내 전쟁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전쟁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전쟁을 할 때 보면은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CFR이나 이런 곳에서 전쟁이 기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정치인들의 움직임만 보면은 그래도 설마 저 사람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막연한 이제 어떤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쟁은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의 손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진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극도의 경계감을 가지고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